오늘 지금 코스피에선 7개월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오전에 울렸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1년이 넘도록 울리지 않던 매도 사이드카가 동시에 발동을 했습니다. AI 반도체 랠리가 이제는 끝이 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시간을 보게 된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 9시 46분 정규장이 시작되고 45분가량이 흐른 뒤에 발동을 한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시 26분에 발현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4월 7일 관세 충격 이후에 7개월 만에 발동을 한 건데요. 발동되기 위해서는 코스피 200의 선물지수가 전일 종가와 비교했을 때 5% 이상 하락하는 게 1분 이상 지속이 됐을 때 사이드카가 발동을 하게 됩니다. 선물지수가 먼저 반응을 하고 그리고 현물지수가 반응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투매를 좀 잡기 위해서 발동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인데 150지수가 3% 이상 하락하는 게 1분간 지속되거나 직전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가격이 6% 이상 하락했을 때 발효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정말 오랜만에 코스피와 코스닥 동시에 매도 사이드카가 같은 날 발동이 되면서 이로 인해 투매에 대한 우려 그리고 시장의 흔들림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 어린 모습을 지금 표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듯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시장이 흔들렸을까요? 우리 시장 국내 이슈보다는요, 글로벌 시장의 악재가 우리 시장에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간밤에 기술주들의 쇼크가 발생을 했었죠.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CEO가요, 시장의 10%에서 20% 조정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이 전해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4%, 나스닥도 2%, S&P 500도 1%가량 빠지면서 반도체 기업, 기술주를 중심으로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생각보다 더 길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무려 35일째 지금 셧다운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역대 최장기간이라는 역사를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습니다. 상원 표결이 14번째 부결을 된 상황인데 재정 지출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보게 됐을 때 자금 시장이 좀 경색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또 미국 재무부의 현금 잔액이 사용할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돈을 풀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6개월 만에 10만 달러가 붕괴됐다는 것도 위험 자산을 회피하고 안전 자산을 선호하고 있는 심리로 해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됐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에 추가 인하가 없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올해 한 번 더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 올랐던 증시가 전반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은요, 대규모의 청산과 해킹 사건까지 함께 오늘 엮이면서 이로 인해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되고 신뢰가 붕괴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자체가 대표적인 공격 자산 중에 하나인 만큼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게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위험 자산의 지금 전반적인 조정 신호가 오늘은 포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조정, 이번에 하락이 과연 과거에는 없었을까요? 근데 과거에도 좀 비슷한 선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2, 3년 강세장을 비교한 그래프를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09년 그리고 2020년 전반적으로 보게 됐을 때 우리 시장이 버블닷컴이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이든 어쨌든 간에 200일 동안은 상승을 했으면 그때는 대부분 좀 조정을 한두 달 정도 겪었다라는 게 과거의 선례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지금 4월부터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지금 이 순간이 한 200일 정도가 흘렀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이 어떻게 보면은 증시에서는 좀 일상적인 패턴이다라고 분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1998년과 99년에 강세장이 200일이 되자마자 즉가의 주정을 받았었고요. 2009년에서 2010년까지도 계속해서 증시가 한황을 보이다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때가 금융위기 때죠. 그리고 2020년과 21년 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00일 동안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200일이 되니까 하락을 하고 다시금 반등하는 추세가 지속적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조정 시점을 보게 된다면 176일에서 200일 그 전후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조정 기간은 한 40일에서 50일 사이, 그러니까 한 달에서 두 달 요 정도 조정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낙폭의 폭을 보게 된다면 1990년 IMF 이후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무려 마이너스 22%가량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팬데믹 이후가 9%, 또 금융위기 때가 11%였고요.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우리 시장의 5에서 10%가량의 낙폭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후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상승했다는 점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도 과연 어떤 분위기가 나타날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86년 4월의 조정장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때 50일 이평선에 닿을 때 시장은 다시금 반등한다. 이격이 벌어지면 조정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일 이평선과 지금 좀 벌어진 상황이고요. 만약에 50일 이평선까지 닿기 위한 지수의 수치는 보시는 것처럼 3,850에서 3,900입니다. 오늘도 요쯤 오니까 시장이 다시금 아래꼬리 달면서 들어 올리고 있죠. 시장 자체가 변동성은 나타날 것이지만 5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는 중기적으로 매수해도 좋다라는 그런 코멘트도 있으니까요. 지수단에서 좀 투자 포인트 세우시는 분들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공통점이 있고 역시나 반등하는 패턴은 비슷할 것이다라는 근거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등 트리거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세 가지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먼저 정책 모멘텀. 과거에서도 시장이 흔들렸을 때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고 이게 시장의 증시 자금 유입이라던가 유동성 확보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역시나 12월에 그리고 1월 달에 정책 3라운드 본격화가 될 것이다. 3.0이 확인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2월 달만 보게 된다면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 나오고요.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대한 로드맵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고 배당 분리과세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 금산분리와 그리고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도 내년 초에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증시 살리기에 대한 분위기, 특히나 정부가 부동산 자금을 증시, 주식으로 좀 옮기려는 이러한 정책에 대한 기조는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두 번째 모멘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적이고 세 번째는 수급인데요. 실적 같은 부분을 보게 된다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 한 달간 코스피 200의 예상 순이익이 18%가량 증가한 상황이고 반도체 업종이 지금 17%포인트 이상을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D램이라던가 가격 자체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 기업 실적엔 긍정적이고요. 외국인의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면 반도체에서 매도한 게 유틸리티나 보험, 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 기관은 배당이나 지주사를 좀 포트폴리오로 재편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반등의 트리거 이 세 가지 측면, 정책적인 측면, 실적과 수급적인 모멘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섹터를 봐야 되냐 투자 힌트를 보시게 된다면요. 먼저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정부 정책과 엮여서 배당이나 지주, 금융사를 봐야 된다. 특히나 배당 관련된 기업들은 연말에 갈수록 좀 주목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틸리티, 보험, 에너지, 외국인의 수급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게 이 세 가지 섹터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이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반도체와 AI, 버블론, 이 거품과 관련된 이야기는요.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지금 그게 또 수치로 증명이 되면 다시금 반등을 하기 마련이고요. 결국에는 51선까지 조정이 된 다음에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